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기념관 2층에 있는 이한열 스튜디오를 지키는 문지기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루스의 지성 기분은 건성 서혜성입니다. 아 형님 모자가 네. 나 충무라 영화 감독님 같아. 눈 좀 맞느라고 오늘. 오늘 눈이 많이 내렸잖아. 첫눈. 정말. 네. 영화 감독 같고 수사반장 같고. 아니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차를 못 가져왔어요. 네, 저도 차를 못 가져. 저도 뒤에서 타고 왔어요. 차에 이게 이 복장이 있거든. 의상이. 아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입고 그냥. 근데 원래 뭐 MBC 다시 복귀하지 할 때까지는 사파리 입기로 했잖아요. 아, 이게 사파리가 차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도 거의 사파리. 아 그래요? 거의 사파리. 아니 근데 그 눈을 그냥 맞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이런 행색을 하고 맞으셨어요? 깔깔이. 이게 깔깔이 온조. 깔깔이. 그렇군요. 아, 여하튼 뭐 오늘 아주 로맨틱해 보이는. 영화 감독님 같다. 아니 그 감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머리 안 감아서. 결국은 뭐 들어온 걸로 비결이 되네요. 저희 여러분들 입맛 보셨죠? 반찬. 야. 그러니까요. 이 반찬 영상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저희가 사실 미치겠다. 네. 사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벌써 식구가 한 10명 돼요 저희가. 그렇죠. 고발수 식구들이. 많이 먹잖아요. 또 다빈이나 얘 무지하게 먹어요. 그래서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네네. 저희가 이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지지난주에는 할머니께서 몸 불편하신데 무를 재배해서 보내셨다는 말씀, 감사 말씀 드렸더니 그래서 반찬을 또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반찬 가게를 하시나 본데 절대 광고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네. 저희가 광고를 좀 해드렸어요. 잘했어요. 네. 그 편지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편지 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상호 기자님, 쌔깨녀 곽현아 여신님. 네. 여사님 아니야? 여신님. 네, 그 다음에 서혜성 교수님, 고발뉴스 정말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전 31살 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나비 프로젝트를 위해 힘쓰시며 인쇄뿐만 아니라 식대까지 아끼기 위해 직접 음식을 해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택배 마감 직전에 이렇게 부랴부랴 쪽지를 씁니다. 저에게 반찬은 많은 것 중 일부지만 고발뉴스에 가면 더 쓸모있게 쓰이지 않을까 해서 보냅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고발뉴스의 생각을 믿습니다. 라고 동대문구 멜깁슨이라고. 근데 여기 상호가 어떻게 되지? 저희 PS 저희 업체 광고 절대 아닌데요. 찬찬아 사랑해. 아마 찬찬인가? 여하튼 광고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광고 이제 31살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고발뉴스에 온 게 아니네. 그럼 곽현아. 나야 돼요 팬레터. 동대문구 멜깁슨 씨, 전 잠원동 샤론스톤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요. 영화 한번 찍어요 우리. 네. 저한테 온 것도 있어요. 네. 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곽현아 씨한테 온 게 분명해. 근데 고구마도 왔어요. 고구마도 한 박스 왔는데 정말 저희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호 기자한테 온 거는 고구마. 네. 곽현아 선수한테 온 거는 여신한테 온 거는 반찬 조리가 다 된 반찬. 이게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호 기자한테 온 거는 네가 조리해서 먹어라. 곽현아한테 그냥 뚜껑만 열면 먹을 수 있다. 그 등급이 이제 미군 용어로 그거를 C레이션, B레이션 등급을 준 거예요. 내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 저희가 정말 잊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그런 고발뉴스가 되겠습니다. 귤도 왔다면서요? 귤은 내가 못 먹어봤는데. 귤 왔었어? 근데 중요한 건 왔어, 뭐가 왔는데 중요한 건 정말 무슨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듯이. 근데 귤 온 건 진짜 제가 몰랐어요. 하여튼 귤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 근데 누가 썼대요? 피디님도 못 드셨죠? 여러분 여기 반찬은 먹었어요. 남는데요. 네. 귤과 고구마, 무는 사라졌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오면 그 여러분 돼지라는 소설 아시 펄벅이 쓴 거기 나오면 왜 메뚜기 떼 때문에 농사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순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온 음식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야 근데 조금 진짜 빈정상한다. 아니 얘기를 해야지. 예, 저희 엄마가 사과 한 상자 보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호 기자님 먹어봤냐고. 내가 먹었어? 야 윤다빈. 죄송합니다. 여하튼 네. 제가 잘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성의 잊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는 초심 잃지 않는 네. 반려수 되도록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상호 기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 디자인도 못 봤어. 귤 사과 이런 것은 디자인도.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귤이랑 사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도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걸 보내주신 분들은 이 발루스를 그냥 뉴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 시골에서 왜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 사는데 내가 그래도 고구마는 내가 보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사실은 그 값에 몇십 배, 몇천 배 달하는 진심 어린 진정성, 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 겨울에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눈도 오늘 많이 왔는데 정말 훈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자, 훈훈한데 저희가 또 임박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현실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14일 네. 남았네요. D-14 2주 남았어요 이제. 네네네. 어제 정말 TV 토론 정말 어렵사리 저희가 청해서 봤어요. 네. 어떻게 토론을 안 하냐. 근데 토론 어제 했는데 네네. 우리 서혜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이번 대선에 토론이 없죠. 토론이 없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민주사회는 토론으로 하는 겁니다. 중세사회는 토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전제망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칼로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무력으로 했던 거죠. 사실은 토론은 신사적으로 룰만 신사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그 내용은 지극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나쁜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이 전투는 합리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 나의 장점, 뭐 이런 전문 용어로 필살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토론에서 그걸 통해 승부를 가려내고 또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무조건 필살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지지율이 도리어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번 토론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왜 그러냐면 토론이 우선 없었고요 그동안요. 네. 선관위가 정한 게 토론 3번인데 네. 그 왜 그러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토론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기간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고 토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표심을 정한 겁니다. 이 마음 정했어요. 마음을 정한 뒤에 있는 토론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몹시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론 자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론 방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정도면 이 토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론은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냥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방어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내 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고 이런 형태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인데 이 대화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하라고 하는 기이한 토론을 사실 어제 우리가 사실 저 어제 네. 트윗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게요. 사실 제가 토론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볼 상황이어서 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이상호 기자님 트윗 보니까 이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근데 최고던데. 여하튼 그 기자들이 원래 그 전공이 그거예요. 베껴 쓰는 거. 뭐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보여드렸는데 그걸 하면서 이거는 진짜 토론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제목을 줬어. 그걸 답을 정해와서 읽고 그걸로 즉시 공격도 못해. 이거는 정말 이거를 TV 중계해드리면서도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이 썩어 있고 말이 거짓이고 검증이 안 되면 국민들이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나마 저희가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이 제한된 토론이라고 불리우는 일방적인 뭐 연설 형식인데 계속 트윗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방법밖에 없죠. 뭐. 총평을 하자면 이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대단한 공격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 공격은 기자들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후보 검증 과정이라는 걸 이미 언론이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왜 박근혜 후보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한 그 내용들이 대부분 팩트에 기초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슨 감정적 언사를 사용했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아버지 얘기라든지 그 위에 살아온 궤적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 나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까지 닭깎기 마사오라는 말이 검색어 계속 1위였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계속 3위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사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네. 뜻이죠. 사실은 그만큼 후보 검증이 안 된 채로 지금 대선에 이제 고작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12일 혹은 13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게 정말 너무 딱한 주권자로서 너무 딱한 겁니다. 사실은 비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한테 계좌금 6억 받은 것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6억 1천만 원인데 네. 당시 그것도 이상호 기자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한 거예요. 자꾸 갖다 붙이고 근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 당시 음마 아파트. 한보에서 지었던 음마 아파트 31평이 1,800만 원이었대요. 34평이 2,400만 원이니까 30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10억만 따져도 300억 이상 되는 돈을 그냥 계좌금을 받았어. 그래놓고 상대 후보가 양도세 10만 원 더 냈니 덜 냈니 하면서 네거티브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정성들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얼마를 먹길래 300억 그래요? 아니 하루 이 집 자고 하루 저 집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저기였던 동생들 윤다빈 같았던 모양이지. 제가 좀 많이 그랬구나.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토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제 이정희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박근혜 후보가 얼굴이 노래졌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에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뭐를? 새누리당에게는 어제 노란 토론이 있다. 얼굴이 노래졌어. 빨겠는데 사실. 알겠습니다. 빨간 토론이었는데. 빨간 토론. 그리고 이 민주통합당, 민주당에게는 이 비무장 토론이에요. 필살기가 없었어요. 비무장. 토론회 할 때는 사실 한 칼 날려줘야 되는데 존재감이 약했어. 맞아요. 이정희 후보는 이제 단기 필마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팔을 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기 필마의 승전보가 승전보는 얻었는데 돌아갈 성이 없어요. 성의 없네. 돌아갈 성이 없네. 그래서 참 여러 세 가지가 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20번만 있었다고 하면 판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왜 토론회가 없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영향을 미칠까봐 그 수를 제한한 거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트윗으로 생중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섭이와 친구들이 밤을 새서 그걸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발뉴스.com 지금 들어가시면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로 보면 너무나 정리가 잘 됐다고. 예섭이란 우리 머털도사. 머털도사 우리 AD. 얘 한번 진짜 출연시켜. 나도 같이 이리 와. 남자. 우리 남자 조연실인데요. 예섭이가 이리 와봐. 머털도사. 근데 오늘 연돌 냈네. 우리 머털도사의 가장 매력 포인트 구레나루. 그 다음에 머리가 원래는 조금 되게 뻗치는 머리인데 머리 안 감아서 좀 내려앉았어요. 근데 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만화 좀 재밌게 봐달라고 한 말씀. 그래. 만화 좀 재밌게 봐주세요. 말 그대로 해. 고생했다. 자 우리 예섭이에요. 여러분들 만화 읽으시면서 우리 예섭이 생각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빨리 가야 돼.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야 뉴스 해야 되는데. 봐. 뭐 이거 봐. 이거 보라지. 뭘 보란 말이야. 여고생. 그렇죠. 여고생 같잖아요. 머리 좀 오늘 갈래를 딱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티셔츠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우와 나비 프로젝트 티셔츠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나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티셔츠를 팔아서 이 수익금을 또 이 나비 프로젝트에 좀 쓰이기 위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 고발뉴스.co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백화점 란이 있죠. 상단에 있나요? 맞죠? 좌상단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보시면. 자 들어가시면 요 구매 가능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잘 만들었더라. 요거를 디자인도 그렇지만 가격이 얼마예요? 2만 원. 요건 2만 원이고. 근데 또 아니 이거 다른 게- 기모가 뭐야? 따뜻한 거 안에 털 일본말 아니야? 맞습니다. 그냥 털이라고 그래 그냥. 여기 털이 여기. 뭐 여기 털이야?
아니죠. 또 여기 겨울에 입으실 때 안쪽에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털이 같이 들어있는 겨울용 티셔츠입니다. 형, 사람 털 형 말고. 뭐라 그래도 털이 나오면 이상해. 그래. 털이 금치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뭐라고 뭐 한자로 말해야 이게 고상해지고. 뭐가 헤어가 있어 헤어가. 헤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프로젝트에 지금 모금을 하기 위한 그럼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사실 요 디자인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것도 다 재능 기부 받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신 거예요? 발육스 시청취자인데 정서현 씨라고 의류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네.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분이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거는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뭐 패션 디자인 기부에서 반찬 기부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나비 프로젝트 좀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9,000원짜리부터 10만 원까지. 그런데 저희가 좀 꽤 진행이 됐는데 지금 36분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12월 20일 날 저희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헌팅을 하려고 그랬어. 장소 헌팅을. 그런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여하튼 이 모든 걸 다큐로 좀 저희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꼭 우리 헌팅도 하고 그리고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도 싱가포르에 우리가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그거 좀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발뉴스를 중심으로 이상호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호 기자가 쓴 책에 대한 전액 인세를 기부하고 이상호 기자 받아야 될. 근데 그 책도 별로 안 팔리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팔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념품들도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티셔츠 하나를 입으시면 그 소녀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책 속에는 소녀상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금이 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선에 관심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이제 많으셔서 그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정신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분들의 역사를 누가 지금까지 써왔습니까? 한 번도 국가가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더구나 싱가포르 이런 곳에 우리 정부가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극히 낮습니다. 그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입었던 우리가 가슴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우리가 그 역사를 치유하는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과 티셔츠는 강제로 여러분에게 판매하고 있는 윤리적 강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일에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 창립 22주년이 벌써 됐대요. 후원의 방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녀왔습니다. 잠깐 함께 가보실래요? 한 번씩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정대협을 후원하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활동 보고도 하고 또 새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또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더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힘을 모으는 그러한 날로 후원의 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13년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해방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충전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학순상 미디어 농구 김정한. 할머니들은 그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회복밖에 바라는 게 없으니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몽고 씨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김학순상 받으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정말 여러모로 기자란 이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미디어 몽구 이 나비 프로젝트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각별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학순 할머니
그러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처음 언론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 우셨거든요. 이분이 정신대인데 9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신대였다. 카밍아웃 하신 거죠. 예. 요새 말로 커밍아웃이고 세상 앞에 당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정신대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갔던 그래서 고통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해방되고 나서도 40-50년 동안 그분들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책에 관념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 실제 주인공이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김학순 할머니께서 몸이 마르시고 키가 좀 크십니다. 보통 할머니들에 비해서. 네. 얼굴이 좀 기시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 정신대로서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당신의 삶으로 3가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그냥 소녀로 한 번 살았고, 그리고 정신대로 살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해방인으로 살기 위해서 광장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기려서 만든 상, 미디어몬과 받은 상이 바로 그 김학순 할머니 상입니다. 우리가 나비 프로젝트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근데 나비 프로젝트 첫 주인공이신 우리 그 김복동 할머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이유 있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올해 87이세요. 네. 나이는 무척 많으신데 대단히 건강하셔가지고 저희는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싱가포르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위안소에 계시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김복동 할머니 모시고 여행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병이 나셨대요.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대요. 그래서 더더구나 저희가 나비 프로젝트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지금 벌써 혀도 꼬이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야죠. 네, 얘기하면 돼요. 왜? 아니, 혀가 왜 꼬여?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오늘 우리 어떤 뉴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16회 발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 씨. 네, 오늘 저희 발뉴스 16회 먼저 1부에는요. 지난주 월요일 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에서 함께 만나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미숙 재판 마지막 변론길이었습니다. 녹화 바로 직전까지 재판받고 온 거죠. 네. 정말 이 옷 입고요. 네, 이 옷 입고. 네. 따끈한 영상으로 사실은 2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2부에서 저희 지난 30일 삼성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행사장 앞에서 불법 문호조 경영을 규탄한다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영상 확인하시고 자 오직 발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삼성과 유산 소송 재판입니다. 지난주에 7차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재판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났다고.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네네. 언론에선 뭐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이따가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조금 이따 만나보시고 그리고 나의 은교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도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전두환 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죠. 이렇게 뒷수가 나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앉았는데 뒤로 그래, 닿긴 닿습니까? 아니 되게 팔도 짧아요. 그냥 나는 아예 안 달아. 나는 아예 안 닿아요. 앞으로 채워도 되는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팠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구형을 했는데 징역 10월형에 처해달라 판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또 현장 검증까지 실시를 했는데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비 오는 날 현장 검증 아주 현장 검증 받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실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드디어 현장 검증의 날이 밝았는데 비가 오네요.
네. 이 날씨로 봤을 때 현장 검증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궂은 날씨고 비가 네. 추적추적 내려서 네. 상당히 좀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뭐 재판의 연속이니까 해야죠. 네, 또 하라면 해야죠. 우리 저 판사님께서 검사의 청을 받아들이셨는데 이곳은 연희동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씨 사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만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재판을 58번 정도 받아봤는데 사실 현장 검증은 처음이거든요. 이 현장 검증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단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당시 우리 피고인 이상호 기자랑 그다음에 조영규 피고인이 정말 그 의경들의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거리감이라든가 그다음 그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연이나 뭐 약간 판사님이 미심쩍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었는지를 아마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난 변론 기일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동영상을 포함한 그 해명 자료를 통해서 다 해명이 됐고 네. 그리고 특히 뭐 공무를 집행을 방해당했다고 했던 의경이 제대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론 기일이 종료가 되고 선고를 남겨놓은 직전에 네. 이렇게 뭐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살인범이라든가 성폭행범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현장 검증 이게 받아들인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중에 현장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변호사 입장으로서 볼 때는 검찰 측에서 아마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소 제기한 것이 유죄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신청한 게 아닌가 했고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또 이렇게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곧 올라갈 텐데요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저희 고발 뉴스에서는 손바닥 뉴스 시절부터 전두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고 특히 고문으로 인한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우리 김근태 고문님의 장례식 날도 여기 와서 사과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등 관련해서 고문 피해자들을 데리고 수차례 방문 취재를 시도했지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상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취재를 막았는데 그걸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심지어 징역 10월을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을 끝으로 이제 선고에 들어갈 텐데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씨에 맞춰서 왜 이렇게 시대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작업이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으로 착잡하기도 한데 일단 법은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가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현장 검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변호사님. 네. 사저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다 지나갑니다. 통행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여기 한 번 온 게 아니라 10년 정도 왔고 최근에만 해도 지난 12월 말일부터 김근태 고문 장례식 날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웬만한 의경들은 제가 왔을 때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까지 머물면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10분 20분 내로 다 끝내고 물러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저희가 11시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저 맨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 한 번도 뛰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방송기자는 뛰면 안 돼요. 숨이 가쁘면은 멘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 앞에서 인터뷰하는 게 목적이지 누구한테 집을 가서 뭐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뛴 적이 없어요. 그날도 우리 인터뷰 고문 피해자분이랑 카메라맨이 먼저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길래 저도 뒤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를 하길래 제가 항의를 한 것이고 그 항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여기서 불필요하게 여기까지 끌려와서 그 몸싸움이 아니라 제가 팔을 뒤로 꺾인 채 사실상 그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풀어달라고 해서 풀려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후에도 그 피해 의경이 저를 뒤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는 무슨 뭐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경호하시는 분들한테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인터뷰를 중단시키고 체포를 하신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를 여기서 세워서 여기 폴리스 라인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폴리스 라인으로 제지하는 것이 명백하면 그 앞에서 책상을 놓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물러났죠. 그리고 여기서 제재를 당하고 끌려나서 내려가서 그 의경이 이상호 기자 끌고 내려간 지점은 어디까지예요? 저기입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 있는 이거 여기까지 끌고 내려간 거죠. 오늘 현장에서 일단 거리나 이런 상황은 좀 봤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동영상 촬영한 거라든지 그 사진 촬영한 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 생전 처음 현장 검증 받아봤는데 TV에서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근데 괜히 뭐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좀 위축이 되네요. 저 잘했나요? 아니, 잘했어요. 우리 한상혁 변호사님이세요. 저 잘한 거죠? 네, 잘했어요. 네.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된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성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잘한 건가요? 네, 잘 하셨고요. 네. 좀 겁나네요. 이렇게 뭐 좀 혹시 징역 10월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막 사법 처리 과정이 시작된 것 같고 막 괜히 그러네. 날씨도 그렇고 어떠세요?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자, 어떻게 보셨어요? 판사님이 아까 중간인 건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에 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판단이 이제 나름 확실히 설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긴 시간 저희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 방해 사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소외 뭐 사건, 형사사건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 쓰고 하는 것도 직접 써서 내시면 되겠네요. 아, 의견서 있죠. 아, 그렇죠. 아직 변호사님들 일이 좀 더 남아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변호사로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 고생은 이상호 기자를 비롯해서 여기 취재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취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단 뭐 그 경찰들이 진입조차 막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취재하려 온 기자는 절차에 따라서 취재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나 그래야지, 경찰들이 나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 언론에 계신 분들, 여기 취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든든하게 우리 현장과 법정을 지켜주신 한상희 변호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김성훈 변호사님도. 예,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취재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이번 사건은 그 피해자인 그 의경 그분이 약간 나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과도하게 좀 오버된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좋은 결과 판결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일단 사실 언론 취재라고 하는 대의, 독재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하는 대의를 이렇게 사사로운 형사사건, 잡스러운 사건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문제 계속 저희가 취재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전두환 문제를 계속 취재했던 부분은 독재 꺼진 불 다시 보자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돌이켜보건대 그 꺼진 불이 이제 초과 삼관을 다 태우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다가온 것 같아서 대단히 미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독재자 전두환의 문제, 냉전 세력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도와주실 거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전날 비가 저렇게 주룩주룩 오는 날 현장 검증 받으시고 전 트위터 글 보고 진짜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상호 기자 이렇게 올렸더군요. 트윗을 보니까. 보셨어요? 네, 이건 26년도 아니고 이건 1985도 아닙니다. 이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화기를 던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대개는 뭐 이렇게 했다가도 한 일주일 뒤쯤이면 야 뭐 그래 취재하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관례입니다. 그것이 네. 무슨 또 이상호 기자 실제 폭력을 행사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징역 10호를 구형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 이상호 기자의 그 트윗 내용 그대로 전두환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실체 권력 현실에 살아있고 그것을 이상호 기자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이런 구형 행위를 통해서 단지 형을 때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취재를 사실상 봉제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여기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 트윗을 보면서 정말 아니 1980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엄연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현실 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에 왜 그치지 않는가. 우리가 더구나 전단 특별 취재팀 이렇게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자가 자기 동료지 않습니까?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있지도 않았지만 있었다 치더라도 그 일로 징역 10호를 구형받으면 이런 과거 같으면 이런 건 꼭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 뉴스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그런 것이 단 한 군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언론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자, 그런데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로 독재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현재로서 대통령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박근혜 후보한테 6억, 요즘 돈으로 300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돈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집도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사실 박정희의 양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독재의 쌍생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두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아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박근혜 씨에 대한 정당성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박근혜 씨가 오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거들어줘야 적어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그 장소에서 단순히 제가 인터뷰를 지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성폭행범이나 강간범, 살인범들처럼 현장에서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그런 현장 검증을 받으면서 나를 이렇게 수치심을 주고 다시는 이런 취재를 못하도록 하는 욕보이는 행위, 바로 이곳이 저한테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고 바로 저한테 26년 전에 그 현장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12월 19일 이후에 여러분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던 거죠. 전두환은 여전히 불가촉 권력인 거죠. 접촉할 수 없는 권력인 거고 그게 이상호 기자의 겁박을 통해서 결국 우리 기본권, 알 권리 자체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렇게 한가로운 모양이죠. 거기 와서 이상호 기자에게 현장 검증할 만큼 그렇게 평소에 국민들의 주권에 관심을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더 약자들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터인데 중대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대 사건입니까? 중대 사건으로요? 그러니까 검찰 윗분들이 한마디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보 수사 권력의 뿌리는 다 냉전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그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때요? 사실 재판이 끝났어요 이미. 근데 검찰이 이제 자기들이 무리하게 징역 10호를 구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 선고기를 두 차례 연기하고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유, 무서워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 부딪힐 때마다 좀 굉장히 무서워.
사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좋은 대통령 뽑는 거죠. 너무 간단해. 예,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런 기자 10명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상호 기자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기자 10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10명만 들러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10명을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정말 약한데 여러 명이 있으면 강한 것이 이 진실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방송을 보시고 이상호 기자에게 트윗 하나 보내주시는 것이 힘을 보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호 기자가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이 하고 있는 나비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참여해 주시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이런 진실을 지켜내는 힘의 근원입니다. 네, 우리 힘내자. 화이팅! 네. 자, 그런데 하나 당부 말씀드릴 게 네. 저희 그 발뉴스 네. 자문 변호사. 그러니까요. 네, 김성훈 변호사인데 이분이 뭐 전두환 사건, 이미숙 사건 다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전화번호 밑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잖아요. 혹시 그분 도움될까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네. 전화가 오긴 왔대요 실제로. 네. 근데 무료 변론해달라고. 아, 그분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는 분이니까 유료 변론을 맡아주십시오. 마치 짠 듯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발 뉴스를 무료로 도와주시고 있을 정도이면 얼마나 양식 있는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또 변호사 수임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 뉴스 소개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금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변호사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만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생계가 또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혹시라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스피디하게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럼요. 자, 사실은 오늘은 2개입니다. 자, 이미숙 재판. 지난번에 민사 재판 말고 오늘이 또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어요. 네, 이미숙 재판. 아시다시피 형사는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로 이제 송치가 됐고 민사 뭐 조금 됩니다. 10억 원짜리가 진행 중인데 조금이네 진짜. 네, 조금 돼요. 근데 제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의미하고. 네. 없다고 무시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재판에 참석하라고 하는 출두 요청서를 못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10억 원 다 물어줄 뻔했어요. 근데 아이고, 네, 여하튼 오늘 이미숙 민사 재판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 이제 변론을 모두 종료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춥네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도 1년 내내 법원을 찾았는데 거의 마지막 재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12월 18일 날 삼성 유산 재판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고 오늘 거의 마지막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미숙 재판 민사 재판 10억 원짜리인데 이제 결심 변론을 마쳤죠 오늘 최종적으로. 네, 오늘 결심했고 이제 선고가 2013년 1월 23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1월 23일 오전 10시 새해 벽도부터 저는 선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 변호사, 우리 고발뉴스의 자문 변호사를 공짜로 맡아주고 계신, 하지만 이 수임료는 여러분들도 공짜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재판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 무슨 재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미숙 씨 측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판이 맞춰진 거예요?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상대편인 원고 측에서는 허위사실, 이미숙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꼭 집어 물으시면 두 가지. 첫 번째, 이미숙과 연하남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장자연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이미숙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전혀 관련이 없다.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은 최근에 이미숙 씨가 아니 여배우가 스캔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들이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두 번째는 장자연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자연 문건은 유서가 아니다.
문건인데 그것은 이미숙 씨가 자기가 진행되고 있던 소송에 유리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판 그렇죠. 판결문에. 네. 그러면 판결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지 그럼 법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주장을 또 하신 거네요 오늘. 그렇죠. 네. 그냥 주장은 계속 반복돼 있었고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제 재반박을 하면 사건은 이 소송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 판사님 뭐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요? 1월 23일 날 다른 뭐 끝나고 나서 다른 변호사님들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저기 유상우 기자 즉 우리 변호인이었던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소송했는데 네. 우리는 허위사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청구한 것도 포함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저쪽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미숙의 딜레마인데 네.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자기들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로 포함됐다고 보면 법원에서 또 가사 100번 양보해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건 다 사실이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이 딜레마죠 이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청구 원인에 포함돼 그렇지 청구할 거냐라고 이제 그 다른 우리 피고 측 변호사가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면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도 사실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장자연 사건 문건 작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죠. 그걸로 인한 명예훼손은 사실 법적으로 다퉈볼 소진이 있겠으나 그렇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여하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미숙 씨 변호사 분 말씀으로는 지금 경찰에서 이미 형사는 무혐의로 해서 송치가 됐거든요 검찰로.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검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 네. 그래서 좀 더 선고를 연기해달라 해서 저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가 쫓겨다녀가지고 1월 23일로 뒤늦게 멀리 좀 잡아주셨어요. 선고 네. 기일을. 여하튼 선고 기일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릴 거고요. 그동안 또 이 재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두환 재판도 도와주고 계신데 이미숙 재판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눈을 맞고 오늘 잘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잘 하고 왔어요. 화이트 소송데이. 2012년은 이성우 기자님의 그 고소 고발의 해로 우리가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올해가 제일 적었어요. 올해 제일 적은 거예요? 거의 없었어. 요 정도만 되면 나 진짜 살만하겠다. 제가 이렇게 그 휴대폰에 보면 그 스케줄 있잖아요. 네. 아마 이 휴대폰 누가 주스면 변호사가 쓰던 휴대폰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뭐 몇호 소송, 뭐 결심, 선고 막 이렇게 매주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 변호사 아니에요. 피고인이야, 피고인. 이야. 근데 선고일이 1월 달이라고요? 네, 1월 23일인데요. 어때요? 뭐 신년을 제가 재판과 함께 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떨 거라고? 이때가 막 설 때 아닌가요? 구정때. 네, 고정이라고 그러면 설. 설. 예, 설. 설 때. 바로 그 설을 재판과 함께. 네, 뭐 일상이니까요. 뭐. 해가 바뀐다고. 이상호 기자가 그 소송 없을 때 좀 친하게 지내봤으면. 왜요? 기자를 얼굴도 많이 봤고 정상으로 다니고 있을 때. 네네. 그럴 때 이상호 기자가 친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어려울 때만. 아니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습니다.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기자 언론사상 한 기자가 받는 최고의 계속 소송일 겁니다. 아마 이 숫자가 어떤 통계를 본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받고 있는 모든 소송은 진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강자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합법적 폭력이 지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애초에 탄생 자체가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강자에게 무슨 법률이 필요합니까? 그럼 강자를 위한 법률 자체가 독재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상호 기자 58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익 보다가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진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송이 58번씩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국가적 소모입니다. 진짜. 저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죠? 뭐 자랑이냐 이거. 아니 나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아 이거. 여하튼 뭐 맥주. 맥주? 네. 여하튼 저 기왕이 한 그 또 며칠 전에 네네네. 그 박근혜 씨가 왜 TV 토론을 단독으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사전에 저희가 대본을 제보를 받았어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질문 답변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 측에서 고소하겠다고. 왜요? 네? 왜요? 명예훼손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무슨 명예를 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료가 오면은 기자라는 것은 자료가 오면은 그 자료를 대중에 보도하는 게. 그걸 집에 보관용으로 누가 줬나요? 아 그래서 저는 연내에 잘하면 60번 채우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연락하시면 이제 친절하게 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네. 자 이제 정리하죠 이제 뭐. 네. 그 말씀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어느 거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거예요. 고발뉴스가 그 정보를 입수했고 그리고 고발뉴스 앞으로 제보 더 많이 해주시고 그 말씀. 그래요, 얘기해주세요. 그거 자랑해도 돼? 사실 그 중요한 뉴스는 맞아요. 사실 이번에 그분들 갑자기 대본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실제 대본을 저희 익명으로 이제 전제로 제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제보자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이상호 기자가 쓴 거는 아니죠? 뭐요? 그거 대본을? 아니요, 대본. 그럴 생각이 없죠. 기사 쓰느라고 바쁜데. 소송도 바쁜데. 그렇지 준비 서면도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을 보니까 사실 계속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좀 심각하다. 이거는 국민에게 저 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토론이 아니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후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거의 주최 측의 관점에서 작성한 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토론이 아니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제보자가 혹시 다칠까봐 사실 보도 이후에 제보자 색출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걱정도 되고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도를 안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소송이 올 걸 대비해서 절반 이상을 남겨놓거든요. 박근혜 후보님 측 저희 절반 이상 더 있으니까 소송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아주 심각해서 저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끊임없이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끊임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질문이 던져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니까 절대 질문을 유예하면 안 돼요. 답변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토론한다고 했을 때는 질문을 블라인드로 던져야죠. 맞아요.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고. 근데 미리 다 짜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같이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사기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고 그게 도하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추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많이 바꿨대요. 그런데도 뭐 큰 대형 이력서를 통해서 뭐 비빔밥이 잠기고 뭐 이런 저희가 국민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모든 보도 내용이 다 맞았지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바꾸자고 해도 그만큼밖에 못 바꾼 거죠. 큰 얼개는 다 그대로 바꿀 수가 없었던 바꿀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일보와 어떤 신문? 국민일보는 토론 시작하기 3시간 전에 그거를 과거 시점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토론이 열렸다. 국민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고발뉴스 보도를 보고 이미 나간 줄 아는 거야. 토론이 이미 된 줄 알고 과거 시점으로 썼다가 기사를 부랴부랴 내리는. 아니요, 세계일보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고발뉴스가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세계일보나 국민일보 둘 다 기도하는 매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언의 힘으로 시간을 뒤바꿔서 보도를 했는데 여하튼 저희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일보, 세계일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특종 하나 더 했어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서로서로 할 말이 많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고발뉴스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야죠. 여러분 고발뉴스는 그런 신문사들에 비하면 100분의 1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에 접근하는 힘만큼은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발뉴스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 또 새로운 정보 특히 대선과 관련된 정보 뭐 고발뉴스 직접 하시기 그러시면 이상옥 기자에게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선된 내용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자랑하라고 네. 그때 얘기하시니까 그 성폭력 성추문 검사. 네네네. 그것도 저희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아 맞아요. 네. 역시. 그것도 저희가 제보 받고. 네. 그 제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기자 이런 건 기사 안 쓰지? 네. 어떤 건데요? 아유, 허리 아랫돌이 얘기라. 허리 아래. 아유, 그런 건 이제 안 쓰죠. 예. 기자가 잡놈인데. 근데 듣기나 합시다. 솔깃했어. 그랬더니 뭐 사건 피의자랑 검사가 검사실에서 짝짝꿍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사가 되지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가지고 동부지검장과 동부지검 차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냐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바로 써버렸죠. 잘했네. 잘 썼네. 저 같은 뭐 허리 아랫돌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현직 검사가 검사실은 여러분 호텔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걸 호텔로 잠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냥 호텔 변학도도 안 그랬거든. 그렇죠. 변학도도 안 그랬던 일을 수청을 들을래 말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난 건데 이분은 이제 검사실을 호텔로 개조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고발뉴스가 처음 보도했다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그 TV 국민연설 뭡니까 그게 뭐 면접 솔로 토론 단독 토론 말이 돼. 솔로 토론 혼자 브루스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했던 그것에 대한 사전 대본도 고발뉴스가 처음 보도했다는 거 여러분이 격려해 준 만큼 우리가 더 좋은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제보가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 대선판을 후끈 달아오를 만큼 달궈줄 만한 뉴스들이 곧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대해 주시기 나 바랍니다. 완전 기대돼. 그러나 이민석 배우와 관련된 민사소송 예상을 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에. 왜냐면 난 이상호 10억 물면 이제 안 만나려고. 10억 걸리면? 근데 사실 제가 재판을 58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재판도 사실 만만한 건 없어요. 이 재판이 민사든 형사든 사실 하나하나 까기 전에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지만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긴다기보다는 사실을 뭐 지지 않을 거다. 지지 않. 아니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사실 진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까?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길 거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이상호 뭘 잘못했는데 다퉈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부를 접고 우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좀 이따 봐요.